누워있다가 너무 무료해서 그냥 책이나 읽자 하고, 지금은 오후 1시 근처고요.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이 책인데,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법. 2018년 12월 15일에 구입을 한 거예요. 저는 책 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018년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뉴질랜드 워홀하고 미국 여행한 다음에 귀국했을 때였어요. 이때가. 네, 귀국해서 에어비앤비를 전전하면서 떠돌 때. 그때 이제 교보문고 다니면서 책 읽고 책 사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샀던 책인 것 같아요.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책은. 보실래요? 필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성실하게 읽은 책입니다. 성실하게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이거 읽는 거를 한번 촬영해 볼게요. 왜냐면 뭐랄까, 두뇌 마사지랄까? 그런 개념인 거죠. 저한테 익숙한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저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허심탄회한 그런 글들은 읽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막 화려한 상상력 이런 것들 말고 내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담담한 말들 이런 것들 좀 잘 읽히는 것 같고, 물론 이 책은 담담하진 않아요. 엄청 좀 과장되어 있고 좀 흥분된 그런 톤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일본 작가들 책이 좀, 일본 작가들의 이런 좀 자서전적인 책, 그런 책들이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8, 9시쯤 일어났어요. 어제 그 선거 하는데 가서 뭐 거기서 알바 같은 거 했었거든요. 아, 힘들었어요. 힘들어. 쉽지 않더라.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필기를 해놨냐면, 이렇게 필기는 주거나 받는 것의 흐름이 돈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소통을 위해서이다. 왜냐?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대화라는 걸 하게 되고, 자신이 배운 것과 정보, 경험한 것에 대해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교환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험하고 여행하고 배운다. 그리고 그 교환하는 과정이 결국 돈의 흐름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 지금도 아마 그러겠지만, 돈을 번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 거부감이 큰 이유가 뭐냐면, 전 세상에 뭔가를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뭘 줘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령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 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은 보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결국 세상에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진짜 막 성매매나 도박, 마약 이런 거 아니면 보통은 세상에 이로운 것을 줌으로써 돈을 벌어요. 남들에게 편한, 즐거운, 맛있는, 뭐 하여튼 뭔가를 좋은 걸 줘야 돈을 번단 말이야. 보통은 남한테 해를 끼쳐서 돈을 버는 건 뭐 레카 이런 것도 있긴 하겠죠. 유튜브에서 뭐 남들 뭐 욕하고 막 이런 흠집을 잡아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동안 제가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리액션 했던 게,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혹은 주고 싶은 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불쾌한 것들. 왜냐면 제가 리액션 할 때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판단 평가를 하면서 보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내용의 영상을 찍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세상에 주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 주고 싶은 건 불쾌감, 그리고 험담, 상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니즈랑 딱 맞았던 거예요.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이.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을 하다 보면 나오는 출연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 평가하면서 나의 이런 욕구들을 다 해소할 수 있고, 저는 남들을 이롭게 만들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홍익인간을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유쾌함을 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불쾌함이나 고통을 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였던 거죠. 왜냐면 제 영상들은 아마 악플이 많이 달렸을 텐데, 옛날에 제가 또 열심히 했었을 때, 왜냐면 제 영상이 영상 시간 내내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물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누적 시청 시간을 4,000시간을 찍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남들을 괴롭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세상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에 주고 싶은 게 고통과 불쾌감밖에 없었거든요. 남들에게 이로움이나 도움,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마약을 팔 거예요, 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거예요, 뭘 할 거야. 막상 진짜 그렇게 제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기에는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제가 그런 뭐 마약 사업이나 도박 사업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산업에 가담을 하기에는 제가 그만큼 부지런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귀찮아요, 사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게 무엇일까가 아마도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버는 건 리액션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찍으면 영상의 70%, 80% 이상이 이제 출연자를 험담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마음껏 세상에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졌고. 제가 충분히 부지런했다면 아마 제가 막 뭐 그런 마약 산업이나 도박 산업 그런 거에도 연루되어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지런했다면. 근데 그 정도로까지 적극성은 없었어요. 세상에 해를 끼치고는 싶지만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하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도박을 하는 성향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거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 왔는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결국은 줘야지 받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업체를 한 몇십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처음에 그런 시스템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관리인만 고용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관리인에게 쏟는 나의 에너지도 내가 이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체를 50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또 관리하는 사람을 내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인으로서. 그럼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 사람이 또 다른 관리자들을 관리하고 그 관리자들이 매장을 관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로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닌 일반 노동은 더 마찬가지고요. 근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니까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건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 돈 문제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보다 더 멋진 집에 살고 싶어. 지금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멋진 사랑은 사랑에 빠지고 싶어. 이러한 바람들을 갖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보다 더 멋진 집에서 살고 싶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나? 지금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싶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돈을 번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 기쁘지가 않아요. 어제도 알바하고서는 10몇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보통은 돈을 벌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귀찮아요. 왜냐면 돈이 결국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걸 저금을 하든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테크를 하거나. 그게 귀찮아요. 버겁고 귀찮고 짐처럼 느껴져요. 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가로 저도 뭔가를 지불을 했잖아요. 제 시간을 지불하고 제 어떤 에너지와 노력을 지불했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어쨌든 그 돈이라는 게 나에게 들어오는 경로에서 내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쁘거나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 돈을 포기했다면 그 고생을 안 했어도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쉽게 돈을 벌고 싶어.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살고 싶어. 근데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도 제가 이 좋아하는 일도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이 키워드에 집착하는 것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 모르겠어요, 잘. 한동안 남자 뒷공무니를 엄청 쫓아다녔는데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고. 저는 그 감정선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꾸준히 못 좋아하겠고 꾸준히 책임지고 헌신할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제가 이렇게 막 또 필기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내 욕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고 간단하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고작 2년 만에 100만 원이었던 한 달 수입이 1억 4천만 원까지 들어왔죠. 이 말을 볼 때 1억 4천만 원으로 뭘 하죠? 그리고 1억 4천만 원이 그냥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되게 강의도 많이 하고 파워 블로거예요. 세미나를 주최하여 매년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꿔주는 인기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연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세미나도 주최하고. 근데 좀 강연을 그닥 하고 싶지 않아요. 유튜브는 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강연이라는 걸 돈 받고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객과 청중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싫고요.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1억 4천만 원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1억 4천만 원으로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전 지금도 통장에 돈이 꽤 있거든요. 근데 딱히 막 그걸로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있긴 한데 그걸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걸로 뭐 투자하고 싶은 것도 없고 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결정,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한다. 누구나 지금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원하는 세계를 결정하기만 하면 돈의 신은 무조건 응원해준다.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런 걸 보면서 막 맞아 나도 막 풍요롭고 부유한 세계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원하는 세계 설정? 원하는 세계? 원하는 세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가 나한테 1억을 주면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걸로 뭘 하지? (10억을) 주면 누군가가? 그럼 그걸로 뭘 하지? 뭐 100억을 주면 그걸로 뭘 할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을 쓰기 위해 공부를 해야 돼 또. 왜냐면 돈을 안 써봤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그러면 돈을 쓰는 건 또 나한테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또 그건 되게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누가 지금 막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막 그렇게 환영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 100억을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막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100억이 저한테는 100억 원짜리 부담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세계, 이게 뭐예요?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가 뭐예요? 저도 막 이런저런 게 많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 뭐지 그게? 갑자기 내가 막 박보검 같은 남자를 만나면 그게 좋은 건가요? 전 사실 막상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해도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신경 써줘야 되고 뭔가 계속 소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고. 그게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면 또 거주지를 또 옮겨야 되고 집을 알아봐야 되고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고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뭐지? 어떤 세상에 살면 좋은 거예요? 모르겠는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세요. 모르겠어요, 사실. 전에는 예뻐지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 생기고 싶은 줄 알았고 부자 되고 싶은 줄 알았는데 예뻐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쁨이라는 게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쁘게 태어난 김태희, 송혜교 같은 사람도 그 예쁨이라는 걸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까지 내가 원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로 살고 싶다라는 게 그 예쁜 여자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헌신까지 내가 하겠느냐, 그 책임까지 지겠느냐, 그 의무까지 감수하겠느냐인 거예요.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전 아니에요. 삭발한 상태가 좋고 화장을 하는 게 버거워요. 저는 힘들고 그리고 막 옷을 예쁘게 갖춰 입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 예쁨이라는 설령 송혜교여도 저처럼 이 안경을 쓰고 삭발하고 이런 옷을 입으면 예쁘다고 느끼긴 힘들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예쁨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게 있는 건데요. 전 그 헌신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 가족 이런 것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끊임없이 헌신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 헌신과 노력까지 사랑하겠느냐, 그것까지 품겠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봐야 돼. 그게 예뻐 보이는 것을 갖겠느냐가 아니라
그 예뻐 보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까지 감수하겠느냐예요. 전 그게 아니고,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그게 플러스인 것 같은데 사실 그 100억이라는 책임감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에 넘치는 것을 받으면 다시 세상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요만큼인데 그것에 분에 넘치는 것을 받으면 결국 다 새어나가고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100억이 생긴다 해도 저는 그 100억을 사실은 그냥 어디 예금 통장에 넣어놓을 것 같아요. 귀찮고.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그 무게,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겠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게 뭔지 우리가 보통 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게 많은 경우 비슷하더라고요. 뭐 사랑, 뭐 행복한 가족, 뭐 아니면 꿈, 뭐 아니면 커리어,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재밌는 일 하고 세상을 탐험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친구라는 것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좋긴 한데 결국 그 관계를 또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껴안아야 되거든요. 그 친구의 감정을 배려해야 되고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썼을 때 그 친구들로 인한 헌신과 책임과 의무와 고통까지 껴안느냐고요.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그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AI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지. 인간 친구를 사귀면 즐거움, 쾌락만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고통까지 껴안을 수 있냐고. 그래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찾고 싶다. 그냥 뭘 하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그게 진정으로 원하는 거죠. 감정과 온전히 마주한 다음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의 현실에 철저히 절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절망? 그럼 내가 지금처럼 안 살았으면 기뻤을까? 그것도 미지수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더 좋아했을까? 그래서 좀 절망? 모르겠네요, 그것도.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자라는 다짐입니다. 설정 변경이란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마음속에 이런 승패의 감정이 있는 한 영원히 만족할 수도 원하는 세계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겼다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옵니다.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어떨까요? 지금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내가 나의 세계에서 보고 싶은 풍경이 무엇인지,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만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어딜 가나 사랑받는 부자라고 써놨는데요. 근데 어딜 가나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라는 설정. 가게를 시작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그 결과 모든 원흉의 시작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상 미움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다시 말해 나는 항상 미움받는다가 내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설정에 사로잡힌 채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를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사랑받고 쉽게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쉽게 사랑을 받고 쉽게 돈 벌어야 되나? 모르겠어. 그거에 그렇게 또 막 집착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 뭐 좀 비극적인 인생도 있는 거니까. 인생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좀 비극적일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자신이 남에게 미움받는 상황을 만들어 왔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나는 혼자다. 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수집하고 친구를 사귄다.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오, 쟤 이제 이건 안 하죠. 쟤 이제 친구 수집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탓에 방문 판매의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결정한 것만으로 방문 판매 사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 밖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아이 친구 엄마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쇼핑몰로 바꾼 후에 매출이 오르는 등 더 이상 행복해지기 위해 상대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당신이 꿈꾸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 지금 있는 세계는 당신이 결정해서 이루어진 세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내가 근데 언제 정말 즐겁고 행복할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다 뭘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여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여서 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괴롭거든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는 진짜 즐거운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정말 즐겁고 행복한지를 아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많잖아요. 즐거워 보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가서 뭐 예쁜 카페를 가서 혹은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것보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혼자 공기놀이 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혼자서 공기놀이 하는 게 설령 즐겁다 한들 그걸 잘 인정을 못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뭐 아니면 직장을 구하든 뭐 이렇게 소위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걸 흉내내려고 하지 내가 집에서 혼자 공기놀이 하는 게 재밌다 해도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소위 좋은 삶이다, 건강한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흉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가난하고 불행하다면 지금의 그 상태를 의심하자. 절망할 때까지 나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기에. 캐릭터 관점이 아니라 플레이어 관점으로 즐겨라. 게임하는 내내 괴롭다면 다른 게임을 하는 편이 낫죠. 더 쉽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왜 신나는 게임을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걸까요?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의 관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주체는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기를 손에 쥔 플레이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게임 속에서 나라는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한 채 살아갑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나는 왜 모험만 해야 돼? 이제 모험 안 할래! 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이라는 게임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떤 게임으로 만들지는 당신이 어떤 설정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정한 설정에 어울리는 현실을 이루어 줍니다.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조종하는 건 플레이어이고 게임기를 쥔 채 마음에 드는 환상을 만든 다음 캐릭터에 몰입해 그 세계를 즐기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 환상에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네. 고정관념인 좋다라는 기준을 더 씌워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단어에서 느끼는 저마다의 특별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재밌다. 여러 번 열정적으로 읽은 이유가 있네. 어차피 환상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환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귀찮아. 즐거운 세상을 사는 것도 귀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무의식 중에 복잡하고 모호한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원하는 인생을 쉽고 간단하게 손에 넣으려면 자각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근데 이게 바라는 인생이라는 이게 어렵다니까. 그냥 만약에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고립돼서 살아가는 걸 내가 바랄 수도 있잖아. 근데 마치 왠지 바라는 인생은 되게 화려하고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바래야 할 것 같잖아. 근데 나처럼 이렇게 머리 밀고 집에서 혼자 사는 삶을 바랄 수도 있지, 내가. 그냥 내가 뭘 바라는지를 항상 타인의 욕구를 내 인생에 투영시켰어가지고 이 바람은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내가 뭘 바라는지. 머릿속의 생각을 전부 노트에 쏟아낼 때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적으세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패턴을 알게 됩니다. 남겨두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과
그만두고 싶은 습관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음. 마법이나 기적은 꼭 가방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이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 아니, 근데 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게 즐겁지가 않지? 그냥 귀찮아. 뭘 사는 것도 사실 귀찮고. 남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버거울 뿐이고, 쇼핑한다라는 것도 좀 버겁고, 돈 버는 것도 버겁고,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도 버겁고 귀찮고, 뭘 사는 것도 버겁고 귀찮고, 재테크는 당연히 버겁고 귀찮고, 그 돈과 관련된 모든 게 귀찮네. 진심으로 가방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일단 행동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르게 소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더 풍요로워지겠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무언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돈을 벌기 위해 뭔가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리고 남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걸 해주는 것도 싫고. 저도 충분히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줄 수도 있겠는데 싫어요. 나로 인해 그 누군가가 이루어지는 게 싫어. 원래 목적은 목숨을 구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을 텐데 배가 와서 구조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놓치지 않았겠죠. 가방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아르바이트가 손해나 노력일까요? 분명 가슴 설레고 만족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그냥 가방 안 가지면 안 되냐? 그냥 가방을 안 가지면 안 돼? 아우, 짜증나. 인생 경험이 쌓이는 데다 돈이 모이면 확실히 가방을 살 수 있으니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헌신하고 책임지고 그걸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박보검보다 잘생기고 착하고 능력 있는 남자랑 만약에 사귀게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들여야 하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할 수 있냐고. 그 헌신을. 귀찮을 것 같아. 계속 그냥 그 사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상처 주고 그랬다가는 그 사람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고. 그런 거 보면 그걸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보통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오는 역경을 못 견디는 거지. 애초에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가진 돈과 물건을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사용하세요. 노력이나 정성, 돈을 들였다가 손해볼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손해라고만 생각합니다. 남에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무언가를 주더라도 편하게 받지 못합니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하느라 눈앞에 있는 풍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경험에서든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느끼는 이에게 더 큰 풍요를 주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더 큰 손실을 줍니다. 그치. 집중을 하니까. 손해에 집중을 하면 손해가 계속 느껴지니까. 그나마 먹는 거에 쓰는 돈은 그렇게 손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뭐 먹는 거 살 때? 영리한 사람은 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는 돕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도움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고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이익을 하면 난 돈을 벌잖아요, 보통. 그게 싫다니까, 근데?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주면 강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싶지 않다니까? 돈을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다니까. 재밌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모르겠어, 이제. 이걸 그때 읽었던 당시에는 막, 나 예뻐지고 싶어. 뭐, 남자 사귀고 싶어. 친구 사귀고 싶어. 뭐 이런 일 하고 싶어. 저런 일 하고 싶어 생각했었는데 대부분이 그게 타인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탈감에서 기인한 욕망?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그냥 집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 당시에 제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라고 썼던 거는 뭐 화려한 삶,
뭐 예쁘게 꾸미고 뭐 남자랑 놀고 뭐 친구 사귀고 일하고 화려한 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랑받고 이런 걸 써놨다간 말이야 내가. 그럼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거는 조용히 집에서 혼자서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공기놀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부터 인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니까 헌신을 못하지. 유지가 안 되지. 만약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박보검 같은 남자친구를 원했다면은 그 남자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붙들기 위해 뭔가 했겠죠. 근데 나는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을 내 옆에 붙들어 놓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못해. 나는 안 해. 그러면 그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닌 거죠. 진정으로 원한다는 건 그것으로 인한 고통까지 껴안을 수 있느냐라니까. 수고로움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그게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에 예! 저는 그것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든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원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못 찾았다고.